안녕하세요. 머니스테이지입니다. 하락장이 꽤 길게 가고 있습니다. 약 5년 동안 배당주에 투자해 오면서 하락장을 여러 번 겪었는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덕분에 하락장인 지금도 충분히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하락장에도 배당주 투자를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2,000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배당주도 하락장에서 똑같이 떨어집니다. 배당주는 덜 빠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장주는 성장주답게 상승장에서 무섭게 오릅니다. 반면 배당주는 성장주만큼 상승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많이 오른 성장주가 많이 떨어지고 적게 오른 배당주가 적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계좌는 똑같이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5%나 심리적인 타격은 같습니다. 이미 이 계좌의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가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하락장을 겪어보니까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한 순간부터는 하락장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성장주 대비 하락이 조금 덜한 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배당주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때문에 하락장이어도 계좌는 팔았지만 현금 흐름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배당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던 저라면 주가의 하락으로 먼저 불안하고 이 불안함 때문에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좋은 종목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지금 배당주를 투자하는 저는 주가가 하락하면 잠깐 불안합니다. 하지만 올라간 배당률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배당률을 보면 추가 매수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입금되면 추가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배당주 수량이 늘어나게 되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를 시작한 후부터는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평가 손익을 잘 안 보고 있습니다. 대신 주식의 수량을 얼마나 모았나, 연 배당이 얼마나 되는가, 내 목표 배당 금액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 손익이 높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당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수량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장에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으니 심리적으로 타격이 조금 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배당 투자 이후 매도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매도를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양도세 공제를 받기 위해 1년에 250만 원의 수익만 실현하는 편입니다. 매도하지 않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제 투자 원칙입니다. 상식적으로 주식 투자를 떠올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떠오를 텐데요. 사실 그건 욕심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매수 타이밍보다 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저는 예술 감각이 하나도 없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매도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매수만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맞추는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고 매도를 안 하고 모아가면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 보니 배당주, 또는 배당 성장주가 있었습니다. 배당주는 현금 흐름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까지 얻으면 좋습니다. 그저 제 성향은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저축하듯이 주식을 모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주식 어플에 있는 주식들을 보면 이것들이 실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실제로 현금이 입금이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를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수익률 10%가 아닌 연배당 1,000만 원 등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제외하고도 배당의 배당 성장만으로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에 거의 끼어들지 않는 편입니다. 모른 채 하고 듣고만 있습니다.
제 주종목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폭등하면 사람들은 엔비디아만 이야기합니다. 테슬라가 폭락하면 테슬라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SCHD의 배당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트리아, 에브비, 3M, 버라이즌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주식을 사면 하루 만에 몇 퍼센트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왜 하냐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S&P 500, 나스닥 100으로 해당 종목들을 모두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제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하락장도 결국엔 지나가고 시간은 바로 나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배당 투자의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괜찮은 배당주라면 주가의 변동이 있어도 꾸준하게 배당은 지급합니다. 배당주는 단기간에 두세 배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기간에 두세 배 떨어질 일도 거의 없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배당주도 예외 없는 하락이 잠깐 있었습니다. 특히 리츠주나 고배당 ETF의 경우 각 종목들이 20% 이상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비들을 정말 잘 넘겼습니다. 매달 하던 대로 자동이체에서 배당주를 사고 받은 배당으로 또 배당주 사고 어플을 별로 보지 않고 수량 들리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손실본 기억밖에 없는데 그 기간에도 배당금은 받았더라고요. 아, 시간은 나의 편이구나. 하락장에도 잘 버티고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면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장에도 여전히 배당을 통한 재매수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낮아진 주가로 더 많은 수량을 매수했고 꾸준히 지급된 배당으로 더 많은 수량을 매수했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다면 오히려 수량을 더 못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배당주에 투자해오면서 느낀 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주가는 떨어져도 배당은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줬고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으며 무엇보다도 시간은 우리 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배당은 느리지만 가장 꾸준하게 부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배당의 힘을 믿고 가는 것, 그게 장기 투자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당은 여러분의 계좌로 들어오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도 이 하락장을 또 한 번의 기회로 생각하고 매수를 꾸준히 늘려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배당의 끝까지 한번 믿어보시고 이 하락장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머니스테이지였습니다.